안녕하세요. 저도 고향이 대구거든요. 저는 도태우 후보 당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도태우는 하면 여러분들은 당선이다라고 화답해 주십시오. 도태우는! 네, 도태우가 왜 억울한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하는 것보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말씀드리면 좀 객관적이겠지요. 여러분, 대구의 제일 대표 신문사가 매일신문 맞습니까? 매일신문에 3월 24일 조두진 논설위원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전사가 없다. 투사 말입니다. 투사, 전사.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의 노태우, 부산의 장해찬 공천을 취소한 것은 어리석고 비겁했다. 맞습니까? 상대편의 이간질에 속아서 자기 편 장수를 내쳤기 때문이다. 맞지요?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약세를 보이는 것은 도태우 장해찬 후보의 발언 때문이 아니다. 평소 국민의힘 당에 맹렬히 싸울 줄 아는 전사가 드물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도 정부를 지지하면서 싸우는 국회의원이 드문 탓이다. 맞지요? 맞습니까? 상대편 공세에 정당이 뒷걸음치면 지지자들은 흩어지기 마련이다. 좌파 진영은 격렬하게 싸우는 자기 편들에게 보상을 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싸우는 장수를 대접하기는커녕 좌파의 프레임에 말려 오히려 내친다. 맞습니까? 맞지요? 조용히 있으면 무난하게 공천을 받을 수 있는데 앞장서서 싸우다가 실수라도 발생하면 그 때문에 공천이 날아가는데 뭐하러 싸우겠는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일신문 조두진 논설위원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국힘당은 이번에도 전투력 있는 후보들을 공천을 배제하거나 공천을 취소함으로써 논란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지층의 결집력을 약화시키고 우파의 힘을 뺐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주 명칼럼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드릴게요.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서 우리 여기 시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홍준표 시장님이시죠? 홍준표 시장님이 3월 15일 날 페북에 이런 글을 써서 보도가 됐습니다. 공당의 공천이 호떡 뒤집기 판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 맞지요? 경선으로 후보가 됐으면 다음 판단은 본선에서 국민에게 맡겨야 된다. 맞지요? 중요 국가 정책 발표는 하나도 없고 새털처럼 가볍게 처신하면서 매일 하는 쇼는 셀카 찍는 일뿐이니 그래가지고 선거가 되겠느냐? 우리 홍준표 시장님 참 말씀 재밌게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부 영입한 좌파들이 얹혀서 우왕 좌왕하는 정당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투표할 맛이 나겠느냐? 여러분 투표할 맛 납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문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리 투쟁하면서 내뱉은 다소 거친 언사를 꼬투리 잡아서 공천을 취소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정당이 할 짓이 아니다. 좌파 정권 시절 눈치 보면서 부역을 했거나 그 사람들이 당시 우파 아스팔트 투쟁을 비난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 방금 드린 말씀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대구 매일신문 논설위원과 홍준표
시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제 제 말 할게요.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좌파 연성 파시즘 체제로 돌아갈 때 나라를 위해서 아스팔트에서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도태우보다 아스팔트에서 더 누가 투쟁했습니까? 그게 한동훈입니까? 김정률입니까? 김영동입니까? 어떻게 도태우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태우는 그래서 억울합니다. 좌파 진영, 여러분들 오늘 뉴스 보세요. 딸 이름으로 해가지고 11억 대출 받아서 여전히 공천 취소 안 하죠. 제가 그걸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좌파 진영은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데 우파 진영은 왜 이렇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람을 기르고 육성하고 기르는데 30년이 걸려요. 어디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도태우는 억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태우는 하면 여러분 억울하다. 제가 한 번 더 도태우는 하면 당선이다라고 화답해 주십시오. 도태우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KBS가 국민에게 이렇게 염려와 심려를 끼치는 조직이 되어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유튜버 미디어 관계자님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KBS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정말 즐겁고 보람찬 방송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하는 행태가 정말 실망스럽게 짝이 없죠?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간첩단 사건이 있었죠? 민노총 간부 4명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KBS 9시 뉴스에서 보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을까요? 제작 책임자라는 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현장에 있는 기자가 아이템을 발제를 하지 않아서 보도를 안 했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보도 라인에 팀장, 부장, 국장, 주간, 방송 보도본부장까지 합치면 연봉이 5억이 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라버려야 되겠죠? 지금 이런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왜 그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 KBS는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채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론사가 한 10번 떠들면 KBS는 한 번만 떠들면 다 10번 효과가 나는 그런 채널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간첩단 사건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KBS 공장 안에 북한 간첩단 사건이 보도되면 아주 울분한 세력이 있는 게 확실하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민노총 언론노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국 안에는 민노총이 없는 줄 알았죠? 방송국의 기자, PD, 아나운서라면은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고 고액의 연봉자들이고 고학력자들이고 그래서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셨죠? 민노총 언론노조는 안 됩니다. 왜냐? 민노총 언론노조는 조직강령 4번에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민주당, 정의당, 구민노당과 정책협약식을 맺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단체가 바로 민노총 언론노조인 것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국민의힘이나 새누리당하고 정책협약식 맺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왜 좌파 정당 등하고만 정책협약식을 맺느냐 이거예요. 바로 민노총 언론노조의 조직강령 4번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연배이면 민노총 언론 노조원들은 한 달에 조합비를 10만원 가량을 냅니다. 1년에 120만 원을 내는 거죠.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민노총 본부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된 4명 활동비 누가 내준 겁니까? 민노총이 내준 거죠. 그러면 자기가 낸 조합비 일부가 북한 간첩단 사건에 활동비로 쓰이는 걸 버젓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민노총 언론 노조를 탈퇴해야 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2,500명의 민노총 기자, PD, 아나운서, 엔지니어, 경영직종 우글우글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민노총 언론노조가 KBS, MBC, YTN, 연합뉴스 등등 공영미디어의 사실상 주인으로 장악이 되어서 사장, 부사장, 본부장, 주요 실국장 전부 민노총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수신료 분리징수나 여타 다른 문제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사실상 대한민국 언론의 절반을 차지하는 KBS 안에 민노총 언론 노조원들이 우글우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방송을 하는 기자, PD, 아나운서 등등 이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는 민노총 언론 노조에 조합비를 내고 쉽게 말하면 당비를 내는 반 정치 활동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민노총의 폐해에 대해서 알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안에 있는 2,500명의 민노총 노조원들은 끙끙 앓고 있습니다. 숨어서 잘 해먹었는데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모르셔서 숨어서 KBS를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4,500명의 직원들 중에서 2,500명이 민노총 노조원입니다. 그러면 교섭 대표 노조 교섭권을 갖기 때문에 사측과 일방적으로 계약하거나 단협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KBS 제1노조 그리고 공영노조는 교섭권이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KBS 안에 교섭 대표권을 갖는 노조를 민노총 노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장, 부사장, 본부장, 주요 실국장, 주요 부장까지 전국에 있는 한 300여 명의 간부 중에 거의 80~90%를 민노총 소속의 노조의 주요 간부였거나 위원장 출신들을 싹 포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KBS 보도국장의 경우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민노총 노조 위원장을 한 사람이 3대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보도가 이렇게 편파 왜곡이고 불공정 방송의 이유가 바로 민노총 바이어스, 민노총 선입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지난 6년 전 민주당 언론 장악 문건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다 써줬습니다. 사장과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장과 이사장을 민주당이 쫓아내면 언론 탄압이 되니 친민주당 계열의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를 앞장세워서 사장과 이사장을 다 몰아내라고 그런 시나리오가 언론에 폭로됐어요. 그래서 KBS의 경우에 임기가 한 7~8개월 남았던 전임 고대영 사장과 강규영 이사님이 축출됐어요. 강규영 이사는 어떤 숍에 가서 커피 3,500원짜리 한 잔 마신 거를 법인카드를 탈탈탈 틀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본인의 이사 해임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에 민주당 추천으로 들어와 있는 남영진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최근 몇 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법인카드로 자신의 고향에 가서 영농법인에서 옷감 사고 여의도 중국집 가서 짜장면 430그릇 결제하고 이거 가만둬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강규영 교수의 3,500원짜리 커피 결제에 분기탱천에서 나와서 회사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민노총 세력 2,000명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의 가증스럽고 이중적인 민낯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둬도 되겠습니까? 잘라버려야 되겠죠? 없애버려야 되겠죠? 제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퇴근하는데 징계위원회 날짜도 1차 징계위원회 날짜도 제 생일날 7월 6일날 징계위원회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봐도 뻔하다. 그리고 징계위원들에게 보안유지 각서까지 써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는지를 밖에 나가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감했죠. 아, 해임시키려고 하는구나. 김희철 사장,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겠지만 눈 깜짝 안 합니다.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KBS에 몰려드는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KBS의 주인은 국민이지 민노총이 아니잖아요. 눈도 깜짝 안 하니까 2차 재심 신청을 해도 해고로 한번 때려보시기 바랍니다. 6년 전에 민노총 세력이 전임 사장과 강규영 이사를 쫓아낼 때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알아요. 회사 안이 완전히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못하게 하려고 한 사람은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저 뒷곁을 들고 침을 튀기면서 강규영 이사에게 사퇴하라고 고함을 치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지금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왜 조용히 입 닫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좌파 세력의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렌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적폐청산에서 홍위병 완장 차고 동료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 탄압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지금 맞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이 언론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KBS 사장, MBC 사장, YTN, 연합뉴스 할 것 없이 전부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앉아있잖아요. 요거만 하나만 걸리면 완전히 작살을 내는 이런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외교 활동하는데 또 국내 트집 잡아서 뭐라고 하죠. 이게 온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을 그렇게 조져냈나? 최근에 추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추정 60분이라는 탐사 PD 프로그램을 폐방시켰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는 추정할 게 없고 윤석열 정권이 되니까 이제 추정할 게 많아졌습니까? 이게 바로 민노총 언론노조가 뒤에 숙주처럼 따라앉아서 여러분이 내시는 1년에 7천억의 수신료를 빨아먹으면서 이 자들이 이 KBS 국민의 방송을 민노총 노영 방송으로 전락시킨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를 해고시킨 사유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내 직장질서 문란, 외부 세력의 불법행위 유발, 이게 저를 해고시킨 사유입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사내 직장질서 문란, 6년 전에 이 안에 민노총 세력 2,000명이 회사를 그냥 무고천지로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저는 지금 해고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해고시키면 6년 전에 그 2,000명 같이 해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재심에서도 저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해고되겠습니다. 그러면 6년 전에 공영방송 KBS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민노총 세력 2,000명을 한 방에 다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외부 세력 불법행위 유발,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KBS는 좌파든 우파든 모든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된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좌파들이 오면 국민이고 우파들이 오면 극우 유튜브고 외부 세력입니까? 그래서 지금 안에 철제 펜스를 만들어서 외부인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장벽을 쳐놨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KBS의 주주인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성토 대회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희철, 남영진 이사장은 즉각 파면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싸움이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민주당 추천으로 들어와 있던 윤석열 이사라는 사람은 TV조선 재승인 평가 점수를 조작한 주범으로 구속이 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다가 이번에 방통위에서 최종 이사 자리에서 잘렸습니다. 속이 우려나죠? 속이 우려나죠? 그런데 그날 방통위에서 해임이 의결된데도 불구하고 이사회 하는 그 자리에 거마비 30만원 받으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들어가려고 하다가 저희들에게 저지를 당했거든요. 결국 들어갔습니다. 그 회의 한번 하고 나와서 잘렸어요. 대통령 재가가 나서. 자, 이제 그 후임으로 아주 센 분이 이사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추천에 남영진 이사까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4명이 KBS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KBS 1노조가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씨에서 이번에 새로 바뀐 거 아시죠? 조사 접수하자마자 며칠 만에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신관 5층에 국정회의실 안에 조사장을 마련해놓고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을 모조리 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인카드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김영란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KBS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법인카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KBS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잘라야 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암세포가 몸 안에 있는데 그 암세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해야 되죠. 수술하면 피도 좀 나고, 그죠? 수술하면 피도 좀 나고, 그 암세포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도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좀 다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세포 요놈을 잡아 족치지 않으면 몸뚱아리 전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KBS는 고난의 행군 시간이 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KBS가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쟁을 끝장 투쟁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 외롭게 투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KBS 안에 직원이 4,500명인데 그 안에 한 1,500명 정도가 저희들과 함께 합니다. 1,500명 정도가 김희철, 남영진 나가라고 퇴진을 외치고 있고 조직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나마 1,500명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KBS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 KBS와의 싸움이 여기서 끝나면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요? 우리 방금 연설하신 오정환 제3노조 위원장이 계신 상암동 MBC로 다 몰려가야 됩니다. 거기도 민노총 암덩어리가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가서 대수술을 하고 농약을 팍팍 쳐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노총은 금속노조만 있는 줄 알았죠. 민노총의 양대 산맥이 쇳덩어리 노조, 금속노조하고 먹물노조, 언론노조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잘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방송에 노출되는 아나운서, 기자, PD들이 그럴듯하고 고상하게 보여서 여기는 그렇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방송이 이상했다는 걸 느끼고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폭발한 수준으로 오신 거 맞죠? 그 핵심 암 원인이 바로 민노총 언론노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힘을 합쳐서 민노총 언론노조를 박살내고 대한민국 언론을 정상화시켜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하니 든든합니다. 저는 그래서 김희철 해고 통지문을 받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좌파들의 패션인 단식 투쟁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먹방 투쟁으로. 먹방 투쟁. 그래서 며칠 수염도 안 깎았는데 수염 깎으라 해서 제가 수염도 깎아서 청결 투쟁 이런 것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집회 문화, 새로운 시위 문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편파 왜곡 방송 총책임자 김희철, 남영진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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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참사, 인사 참사, 보도 참사 도저히 못 참겠다. 김영진, 김희철, 남영진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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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 남영진은 즉각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기 전에 수사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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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영호!